그날 서울의 장례식장 홀은 고요했다. 아버지의 관 앞에 서서 나는 손끝이 저려오는 추위를 느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오고 주변에 둘러선 친척들의 속삭임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28살, 이제 고아가 된 김지은이었다. 아버지 김민호는 55살의 나이로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의 소원함이 가슴을 짓누르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펼쳤다. 민호 씨의 유언에 따라 재산 분배를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계모 이연희가 등을 고추 세우고 그녀의 아들 최승우가 핸드폰을 내려놓는 게 보였다. 주택, 투자 자산, 그리고 가족 사업 지분은 부인 이연희 씨와 그녀의 아들 최승우 씨에게 분배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하지만 박 변호사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김지은 씨에 대한 특별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눈이 나를 향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호 씨는 지은 씨의 유년기 비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총액은 1억 원입니다. 주거, 식사, 교육, 의료 등 모든 항목 포함입니다. 방안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 금액은 지은 씨가 유산에 대한 채무로 간주되며 5년 내 상환해야 합니다. 이자가 발생합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 대가로 돈을 청구하나요? 그건 미친 소리예요. 연희가 살짝 미소 지었다. 민호는 항상 책임감을 강조했지.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다. 충격적일 테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책임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어. 승우가 코웃음 쳤다. 내가 어려운 아이였으니까. 엄마랑 살겠다고 도망쳤잖아. 나는 8살이었다. 이혼 후 엄마와 살았을 뿐 장례식장 손님들이 웅성거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대학 때 3가지 아르바이트로 버텨서 졸업했어. 아버지가 도울 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유년기 영수증을 들이밀어 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자세한 논의는 사적으로 하죠. 하지만 연희가 막았다. 민호는 투명성을 원했어. 지은아, 소송할 수 있지만 비용이 들고 기록은 완벽해. 관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배신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런데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 떨어뜨린 한 장이 내 발밑에 떨어졌다. 주워들자 피가 얼어붙었다. 비용 목록은 아버지의 필체지만 계좌번호는 교육 신탁 계좌였다. 연희가 관리하던 것 날짜는 승우가 서울예대 음대에 입학한 시기와 딱 맞았다. 박 변호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고갱이가 살짝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손님들이 흩어지며 수근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도둑질, 사기, 연희의 음모였다. 5년이야. 연희가 지나가며 속삭였다. 승우가 뒤따랐다. 더 어렵게 만들지 마. 그들의 등을 보며 슬픔이 단단한 분노로 변했다. 그들은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모른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과거의 조각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파편이 체계적으로 무너진 삶의 조각이. 이혼은 내가 8살 때 일어났다. 처음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엄마가 주 양육권, 아버지가 주말과 명절. 2년간은 잘 지냈다. 아버지가 벤츠로 데리러 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숙제 도와주고. 넌 내 작은 천재야. 언젠가 가족 사업을 더 잘 이끌 거야. 그렇게 말하던 아버지. 모든 게 변한 건 연희가 나타난 후였다. 그녀는 계산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였다. 완벽한 헤어스타일, 속삭이는 듯한 명품 옷차림.
아버지는 자선 모임에서 그녀를 만나 6개월 만에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첫 결혼에서 태어난 13살 승우와 함께 결혼 후 첫 주말 방문. 내 방. 1년 전 아버지와 보라색으로 꾸민 그 방이 승우의 음악 스튜디오로 바뀌어 있었다. 내 물건은 지하실 상자에. 지은이는 객실에서 자면 돼. 연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 달에 이틀밖에 안 오잖아. 승우는 악기 공간이 필요해. 아버지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한 번도. 주말 방문이 점점 불편해졌다. 연희는 내 옷을 비평했다. 너무 캐주얼하네. 성적표를 보고 데이라니 엄마에 대해 선생님 급여로 내 키우기 힘들겠네. 승우는 나를 침입자로 봤다. 공부할 때 음악을 크게 틀고 컴퓨터에서 내 숙제를 지우고 중고 물건을 비웃었다. 14살이 되자 나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가끔 전화에 방문 약속했지만 연희가 항상 계획을 세웠다. 크루즈, 골프, 승우 공연. 전화가 줄고 생일 카드에 들어오는 수표 액수가 작아졌다. 대학 때였다. 서울대 회계학과에 합격했다. 아버지 모교. 4.0 GPA 유지, 봉사활동. 아버지 자랑스럽게 하려 애썼다. 합격 소식 전화에 아버지 목소리가 밝아졌다. 멋지다. 지은아. 우리 둘이서 호텔에서 저녁 먹자. 그 저녁은 없었다. 대신 사무실 미팅, 연희 동석. 대학은 특권이야. 권리가 아니지. 아버지가 눈 피하며 말했다. 젊은이들은 노력의 가치를 배워야 해. 직접 벌면 더 소중할 거야. 하지만 승우는 내가 물었다. 승우는 장학금 받았어. 연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재능이 문을 열었지? 내가 그런 기술을 키웠으면 나중에 알았다. 승우 장학금은 서울예대 학비의 10%도 안 됐다. 나머지는 전액 지불. 어떻게 된 건지 몰랐지만 오늘 알았다. 그 사무실을 나서며 무너졌지만 결심했다. 학자금 대출, 새 아르바이트, 매일 라면. 버텼다. 우등 졸업, 회계사로. 아이러니하게 아버지 길을 따랐다. 마지막 통화는 2년 전 회사 승진 소식 전화에 연희가 받았다. 민호 바빠. 승우 졸업 파티야. 서울예대에서. 응, 최우수 졸업. 민호가 자랑스러워해. 젊었을 때 자신 같대. 야심차고 재능 있고 앞길 창창. 그 잔인함에 숨이 막혔다. 다시 전화 안 했다. 이제 호텔에서 노트북 보며 학자금 대출 잔액 8천만 원, 저축 300만 원. 웃기지도 않은 산수. 어떻게 1억 원 가짜 채무를 갚아? 하지만 그 서류, 계좌번호가 맴돌았다. 옛 이메일 뒤지다 찾았다. 5년 전 아버지 메일. 지은아, 교육 신탁 만들었어. 연희가 관리할 거야? 학비와 생활비 대부분 커버할 수 있을 거야. 한 푼도 못 받다. 손이 떨렸다. 1억 원 채무는 서울대 4년 학비와 딱 맞았다. 연희가 내 대학 기금을 훔쳐 승우에게 주고 이제 나보고 갚으라는 거다. 배신은 아버지의 약함이 아니었다. 연희의 계산된 잔인함과 승우의 동참. 그들은 내가 고통받는 걸 지켜봤어. 피곤해 지쳐 빚 쌓이며. 내일 박 변호사 만나자. 오늘 밤 분노를 결정으로 굳혔다. 그들은 내 과거를 훔쳤다. 미래는 못 훔쳐. 박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오래된 빌딩에 있었다. 어두운 나무와 가죽 책들. 8시 정각 도착. 연희가 끼어들기 전에. 비서가 놀라며 안내했다. 올 줄 알았어요. 박 변호사가 의자 가리키며 말했다. 커피. 모든 걸 봐야 해요. 문서, 이체, 서명. 그는 나를 오래 봤다. 두꺼운 폴더 꺼냈다. 민호 씨는 꼼꼼했지? 너무 꼼꼼해서
서류 펼쳤다. 양육비 문서 여기.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쪽 은행 명세서와 이체 승인서 분리. 숨이 멎었다. 5년 전 민호 씨가 김지은 교육 신탁 1억 원 만들었어. 너만 수혜자, 연희가 수탁자. 다음 문서 가리켰다. 하지만 분배는 달라. 2019년 9월 2천만 원 서울에대로. 2020년 1월 또 2천만. 매 학기 반복. 신탁 비워질 때까지. 이 출금 양식, 손가락 떨며 가리켰다. 내 서명 있어? 정말 박 변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자세히 보니 비슷하지만 제의가 과장되고 M이 압축됐다. 회계사 4년, 내 서명 안다. 그녀가 위조했어. 심각한 혐의야, 그가 말했다. 또 다른 폴더 꺼냈다. 그래서 이게 흥미로워. 이메일 출력물, 잼록 에듀안인데 비슷한 주소. 서울에 대해서 내 진척에 대한 메일, 지원 감사, 음악 프로덕션 수업 논의? 본 적 없어요? 내 이메일 아니에요? 서울대 회계학과였어요. 알아. 민호 씨는 IT에 약했어. 내 주소처럼 보이는 메일에 교육자금 논의 믿었지? 연희가 보냈어요. 입증하려면 포렌식, 소 한 장 필요. 그는 뒤로 기대. 민호 씨 15년 고객이었어. 신탁 만들었고 분배가 서울에대로 가자 우려했어. 뭐라고 했어요? 연희가 내가 학교 바꿨다고 설득했어? 자존심 때문에 직접 말 못한다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더 세게 밀었어야 했어? 변호사 의뢰인 비밀. 이제 죽었고 내가 빚진 채로. 그는 안경 닦았다. 채무문서 약해. 사망 2주 전 심장약으로 몽롱할 때 서명. 좋은 변호사라면 과도 영향, 판단력 저하 주장할 수. 연희는 내가 변호사 돈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기, 위조, 횡령은 형사야. 지검에서 수탁자가 1억 훔친 거에 관심 있을 거야. 머리가 돌았다. 증언해 주실 거예요. 소환되면 해야지. 민호 죽음으로 비밀 끝났고 이 문서들이 이야기해 복사기 돌리며 이메일 메타데이터도 기록했어? IP, 타임스탬프. 연희가 부주의했어. 집 컴퓨터에서 다 보냈어. 신탁 문서 다시 봤다. 또 있어요. 양식의 두 서명, 수탁자와 증인. 승우야. 첫 출금 때 18살, 알라이. 이 공모의 규모가 와닿았다. 순간적 범죄가 아니야? 5년 계획, 내 기금 훔치며 내가 생존 싸움 할 때 왜 도와주세요. 복사기 멈추며. 민호는 약한 사람이었어. 영향받기 쉽고 갈등 피했지. 하지만 잔인하지 않았어. 이 채무 문서, 위조 서명. 그의 본 모습 아니야? 마지막 주에 연희가 약한 남자를 조종했다고 믿어.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하지만 내가 할 수 복사본 주며. 연희는 이겼다고 생각해. 내가 가난하고 겁먹고 혼자라고. 이 문서 모르고 내가 증언할 줄 모르고 5천만 원 이상 사기는 중범죄라는 것도 일어나며 서류 쥐었다. 고마워요. 아직. 연희는 복수심 강하고 자원 있어. 도전하면 전부 던질 거야. 던지라고 해요. 내 목소리에 강철이 섞였다. 내 교육, 아버지 관계, 미래 훔치려 해드릴 게 없어요. 나가며 핸드폰 울렸다. 연희, 지은아, 채무 상환 논의하자. 내일 2시 집에서 답 기대할게요. 그녀는 올 게 뭔지 모른다. 김씨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고풍스러운 한옥 스타일, 옛돈과 가족 유산을 속삭이는 이혼 전까지 여기서 자랐고 문 앞선이 유령대면 같았다. 문 두드리기 전에 연희가 열었다. 창문에서 지켜봤나. 지은아,
시간 칼간 내 뺨에 에어키스, 향수 역했다. 들어와. 승우도 있어? 가족 일은 가족 다 함께, 안 그래? 거실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버지의 편안한 가죽 의자 대신 비싸고 불편한 모던 가구, 승우가 흰 소파에 기대, 명품 운동화 올리고. 안녕, 의분 누나 비아냥. 채무 안 됐네. 하지만 다들 제 목 갚아야지, 서서 말했다. 그래, 목 갚기 이야기하자. 내 서울예대 학비처럼 연희 미소 굳었다. 승우는 재능으로 자리 잡았어. 그리고 내 교육기금 1억 원으로 그녀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소리야? 그 돈은 가족 결정이었어. 가족 결정에 위조 서명 필요해 서류 꺼냈다. 이메일도 서울예대로 간 이체도 승우가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그런 헛소리? 박 변호사한테. 증언할 거야. 연희가 웃었다. 하지만 떨렸다. 민호의 유언이야. 소송하면 후회할 거야. 내가 10년간 아버지 버렸잖아. 이제 와서 돈 노려? 버린 건 너희야. 내 방 빼앗고 방문 막고 기금 훔쳐. 승우가 다가왔다. 증거 없어. 그냥 가난한 년이 질투하는 거지? IP 주소, 타임스탬프, 위조 분석. 다 있어. 연희의 안색 창백해졌다. 나가. 경찰 부를 거야? 부르라고. 횡령, 사기, 노인 학대. 지검이 좋아할 거야. 의문 나서며 그녀의 공포가 느껴졌다. 이제 게임 시작. 다음 날 내 변호사 최 변호사를 만났다. 젊은 여자, 날카로운 눈빛. 강력한 케이스야. 민사로 채무 무효화, 형사로 기소. 돈 없어요. 증거가 강해. 프로보노 할게. 이런 사기 싫어. 준비 시작. 위조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연희 쪽에서 압력 왔다. 전화, 소송 취하라. 아니면 명예훼손, 무시. 승우 메시지, 엄마 아프셔. 그만해. 답 안 함. 과거 상처가 동력됐다. 새 아르바이트로 버틴 밤들, 아버지 사랑 갈망. 그 침묵이 배신으로 쌓였다. 이제 폭발. 재판 날이 왔다. 서울지방법원, 방청석 가득. 언론도 왔다. 계모의 교육기금 횡령 사건, 연희 변호사 이 변호사가 먼저. 이건 쓴 딸의 강탈 시도야. 10년간 아버지 버리고 사망 후 야생주장과 위조 문서로. 이에 박 변호사가 침착. 증거 없이 비난 오 판사 이 판사. 60대 엄격한 여자. 지속. 사실의 최 변호사가 우리 케이스 제시. 위조 서명, 전문가 증언. 가짜 이메일, 포렌식 증명. 신탁 문서, 내 돈이 승우로 간 증거. 피고는 가족 결정이라 하지만 위조와 가짜 계정이 가족 결정인가 연희가 증언대 올랐다. 검은 상복, 손수건. 헌신적인 아내였어. 어려운 의붓딸 상황 관리하려 했지. 눈물 훔쳤다. 지은이가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어. 민호가 사랑 주려 했지만 거부. 그래서 내 기금을 승우에게 최 변호사 물음. 승우는 민호의 아들이었어. 모든 면에서. 위조 서명할 때도 분석 제시. 이 변호사 이해 반복. 하지만 증거 허용. 결정적 순간. 피고 측 증인 최승우, 법정 웅성. 연이 굳었다. 계획 아니었다. 승우 증언대, 어머니 시선 피함. 이 변호사, 모친 지지하나, 침묵 길었다. 아니요, 법정 폭발. 판사 질서 명령. 혼란스럽나, 이 변호사 당황. 아니에요. 승우 목소리 강해졌다. 엄마가 지은이 기금 훔쳤어요. 도왔지만 그땐 몰랐어요.
증인 양식 서명하게 하고 투자라 했지만 가짜 이메일 만들고 서명 연습봤어요. 승우야, 연희 비명. 어떻게? 모친, 자제. 아니면 퇴장 후 판사 경고. 승우 계속. 민호 사망 2주 전, 엄마가 심장약 늘렸어요. 의사 승인이라 했지만 확인했어요. 아니었어요. 민호 혼란스럽고 약해. 채무문서, 수혜자 변경 서명하게. 울며 그만두라 했지만 지은이가 세금 탈세로 감옥 간다고 거짓말. 거짓말, 연희 소리. 배신자. 모친, 경멸죄. 경비, 데려가 연희 끌려나가며 소리 지름. 승우 나 봤다. 미안해, 지은아. 점고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내가 적이라 설득했지? 하지만 민호 너 사랑했어. 끝까지 약에 취해도 작은 천재라고. 재판 빨리 끝났다. 승우 증언으로 연희 변호 붕괴. 변호사 승우 비방, 정신불안, 약물. 하지만 승우 흔들림 없이 날짜, 문서, 핸드폰 녹음 제시. 가장 치명적 증언은 검시관. 민호 약 수준 과도. 처방 아닌 의도적 과다. 혼란, 쇠약, 심정지 일으킬 수. 모친이 의도적, 최 변호사. 의학 사실, 연희 판결 위해 돌아왔다. 경찰 옆 판사 목소리 차갑. 이연희, 위조, 사기, 횡령, 노인 학대, 의료과실살인 유죄. 즉시 1억 원 지은에게 반환, 5천만 원 배상. 채무 무효. 수혜자 변경 취소 계속. 형사 기소 추천. 가족 파괴, 죽어가는 남자 고립, 유산 훔치고 죽음 앞당김. 탐욕 케이스 많지만 이런 계산된 잔인함 드물어 연이 무너졌다. 사회 여인 아닌 감옥 앞 범죄자. 재판 끝나 승우 다가왔다. 용서 못할 거 알아. 맞아. 아직. 하지만 오늘 옳은 일 했어? 진짜 재활 들어갈게. 그리고 지은아, 서울예대 학위. 매푼 갚을게. 몇 년 걸려도. 그냥 깨끗해져, 승우. 그게 충분. 박 변호사 합류. 처음 미소. 민호 자랑스러워 할 거야? 잔인해지지 않고 정에 싸웠어. 민호의 없던 힘 법원 나서며 서울 가을 햇살 구름 뚫고. 아버지 존재 느껴졌다. 연희에 조종된 약한 남자 아닌 증거 숨긴 나 경고하려 한 사랑한 아버지. 정에 이겼다. 연희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자유였다. 형사 판결 6주 후 연희 서울 상류 사회 여주인 오렌지 죄수복 입고 판사 선고 들었다. 사기 횡령 8년, 노인 학대 3년, 의료과실 비의도적 살인 5년. 병합 8년, 5년 후 가석방 가능. 변호사 플리딜, 긴 형 피하려. 하지만 완전 보상 요구, 집, 투자계좌 청산, 보석류, 모든 같이 팔아 훔친 거 갚아. 방청석 앉아 이상하게 공허했다. 승리 달콤해야 하지만 피곤한 안도뿐. 선고 후 변호사 수표 좀 1억 5천만 원 1억 기금 더 5천만 배상. 쥐었다. 아이러니. 이 돈이 고통 면월, 아버지 관계, 연희 조종 훔친 어린 시절 사줄 수 없지만 다른 걸 사줄 수 빚 자유, 새 시작. 더 있어. 변호사 또 봉투. 생명보험 원수혜자 복원. 5억 원, 손 떨렸다. 10년간 푼돈 세며 아르바이트, 라면 후 상상 못한 돈 쥐었다. 승우 법원 박서 찾았다. 건강해 보였다. 30일 재활로 눈 맑고 자세 고듬. 알아두라고 말했다.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할게. 다시 시작, 회계 공부. 돈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야지 훔치는 게 아니고. 좋아, 승우.
치료도 받아. 왜 엄마 조종에 오래 갔는지 이해하려. 왜 잔인함에 공모했는지 멈추고. 치료사 말,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정상 왜곡돼. 잘못이 이득되면 옳아 보이게. 엄마잖아. 복잡해. 아니, 복잡 안 해 한 일 악이야. 가족이라 봐줄 수 없어. 어색 침묵 후 폴더 좀 엄마 금고서 찾았어. 내 거야 안 사진들 본 적 없음. 아버지와 나, 다양한 나이, 학교 첫날, 과학상, 서울대 합격일. 모든 사진에 자랑스러움. 관계 무너져도 사무실에 뒀다. 엄마가 내가 들어올 때 치우라 했지만 아버지 저장했어. 하나도 안 버려. 폴더 마지막, 대학 졸업날 편지. 내 지은아, 이 편지 안 보낼 거 알아. 다른 것도 안 보냈듯. 연희가 내가 앞으로 나아갔으니 화낼 거라지만 써야 해. 본을 졸업했어. 내 여정 추적했어. 멀리서라도. 우등, 딘스 리스트 매 학기. 회사 오퍼. 나 없이 했어. 자랑스럽고 부끄럽네. 사랑 부족 아니야. 용기 부족으로 실패했어. 연희가 평화가 더 중요하다 설득. 너와 약속 지키는 힘든 길 대신 쉬운 길 택했어. 이 편지 읽을 때 난 없을 거야. 심장 나빠. 너만큼 실패 안 했지만 내 모든 성공, 장애 극복에 내 사랑 실려. 영원히 내 아버지 법원 벤치에 앉아 눈물 흘렸다. 돈이나 정에 아니 2번 잃은 아버지 위해. 한 번 연희 조종에 다시 죽음에. 지은아, 승우 옆 앉음. 또 있어. 엄마 감옥 가지만 동맹 있어? 그녀 버전 믿는 사람들. 역풍 올수. 오라고. 진실 있어? 그리고 나 있어? 용서 자격 없지만 공개 지지할게. 누구 물어도 사실 말할게. 최소야, 저녁, 박 변호사와 마지막 서명, 집 이전. 뭐 할 거야? 팔아. 유령 많아. 하지만 먼저 수표 꺼냈다. 나 같은 학생 신탁 만들게. 부모 실패한 교육 위해 죽을 듯 일하는 김지은 교육 신탁. 아니, 김민호 세컨드 찬스 펀드. 누구나 기회 필요. 죽기 전에 못 잡아도 박 변호사 미소. 좋아할 거야. 1억 원으로 펀드 세우며 정해 생각했다. 처벌이나 보상 아니, 사이클 깨기, 고통서 긍정 만들기. 연희 탐욕으로 가족 파괴, 죽는 남자 조종, 죽음 앞당김. 5년 거짓 웹쳤지만 자신 걸렸다. 그녀 최대 실패는 나 과소평가. 자원 없는 고군분투 소녀 봐서 무너질 줄 위 대신 그 투쟁이 나 단련. 법정서 잔인 안 되고 정해 요구할 수 있게. 주머니 수표로 대출 갚고 안정사고, 미래 펀드. 하지만 진짜 지불은 연희 못 훔칠 거. 아버지 사랑, 숨긴 편지와 사진, 증거, 진실 신뢰로 확인. 그녀 모든 이름. 자유, 재산, 명성, 아들 충성. 나는 돈 이상 얻음. 마무리. 6개월 후 공원 묘지 섰다. 봄꽃 손에. 아버지 비석 단순 우와 연희 전에 그였다. 안녕. 아버지 속삭이며 그가 사랑한 백합 놓음. 소식 있어. 바람이 오크 나무 스침. 듣듯. 어제 학자금 다 갚았어. 8천만 원 10년 만에 처음. 빚 없어. 숨 쉴 수 있어. 잔디 앉음. 명품 수트 신경 안이 겨우 살 만해졌지만 과시안에 세컨드 찬스 펀드가 12명 도왔어. 하나, 마리아, 나 닮았어. 새 아르바이트, 회계 공부, 가족 지원업, 장학금 받자 울었대. 한 직업 그만두고 4시간 이상 잘 수 있다고 이 비석에 붉은 추기경 앉음, 회색 화강암의 밝음. 승우 잘해, 칼리지 첫 학기 올 A 펀드 자원봉사, 신청 검토. 봐야 해, 아버지.
내가 바란 남자 돼. 그는 연희 방문. 충격. 연방교도소. 강화 유리 넘어 어머니 되면 용서하지만 잊지 않겠다고. 그녀 분노, 울음, 침묵. 7년 더 생각할 시간. 박 변호사 지난달 퇴직. 하지만 펀드 무료 도와. 내가 자랑스러울 거래. 추기경 짹짹. 머리 기울임. 누굴 만났어? 미소. 이름 준호. 선생님, 엄마처럼. 친절, 인내심. 우리 가족 남자들 안 닮아. 전부 알아. 돈이나 드라마 안 신경. 나만 일어나 치마 털고 차가운 돌에 손 웃기네. 연희가 뭐든 뺏어 이겼다고 생각. 돈, 집, 아버지. 하지만 소중한 가르침 줬어. 안 죽이면 강해지기만 아니 똑똑해져. 매투쟁, 16시간 교대, 교과서 위해 식사 걸음, 내 삶싸움 준비시켰어. 아버지 일지 메모, 사망 며칠 전 지은이 이겨낼 거야. 우리 모두보다 강해. 맞았어. 적어도 속삭임. 차 향하며 검소한 현대차, 습관 고치기 힘들어. 핸드폰 울림. 승우가 펀드 최근 장학식 사진. 12학생 환희 웃음, 삼박골 증서 쥐음. 문자, 이게 아버지 진짜 유산. 연희 훔친 돈 아니, 내가 재서 만든 거 차 앉아 묘지 봤다. 어딘가 교도소서 연희 형편없는 밥 먹고, 제복 입고, 날 세고. 나 매장하려 했지만 자신 자유시켰다. 독성 가족서. 주장 1억 채무가 내 계좌 1억 5천만 됐다. 파괴한 관계, 편지와 사진, 이해와 용서로 재건. 타락시킨 아들, 하루씩 구원. 조종한 남자, 매 장학금으로 명예. 차 시동. 라디오 뉴스, 최근 노인 금융학대 케이스. 성인 자녀가 부모 조종해 유산. 껐다. 산 이야기, 분석 필요 없. 핸드폰 울림. 준호, 저녁 계획. 정상, 단순, 아름답게 평범. 20분 후 집, 아버지 방문. 좋았어. 좋아. 사랑해. 나도 후밀어 봤다. 8개월 전 장례식서, 가짜 빚 굴욕당한 겁먹은 소녀 아니? 교육 위해 뼈 빠지게 일한 피곤 학생 아니? 법정서 정해 요구한 화난 딸 아니? 세 사람, 복수는 적 파괴 아니란 배운. 그들 무기 빼앗아 더 좋은 도구로 바꾸기. 연희 1억으로 과거 훔치고 미래 저당하려 했지만 내 가치 무한함 가르쳤어. 그건 갚을 빚 아니야?